와우 스탁론을 만나보세요. 최저 금리 최대 5년 이용 가능. 본인 자금 최대 400%, 한 종목 100% 투자 가능. 마이너스 통장식 대출, 증권사 신용 미수, 대환 가능. 와우 스탁론을 만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W를 만나다. 와우 스탁론 문의 전화 1599-0050. TV랑 인터넷 가입해야 되는데 여기도 사은품 주네? 차라리 요금 할인이나 해주지. 스카이라이프 30% 요금 할인 콩결합 출시. 월 19,800원에 인터넷과 TV를 부담 없이. 스카이라이프. 스타일은 다 똑같다. 다른 것은 오직 하나. 금리. 승부는 금리에서 결정된다. 당신은 투자에만 집중하라. 365일 낮은 금리. 당신의 금리 코치 골드스탠드. 애기 아빠, 애 때문에 바짝 벌어야 되겠어. 저 육아휴직 냈습니다. 지금? 예. 취업 준비하시나 봐요. 저요? 저 여기 사장인데. 아이고, 손주 보고 오시나 봐요. 난 면접 보고 오는데. 시대가 변했다. 그래서 보험도 변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필요할 때 힘이 되도록 책임지는 인생금융, 인생금융 파트너 삼성생명. 주식 매입 자금이 필요하다면 더 머니 스타로 1577-1544 더 머니 스타로. 네, 자 목요일 시장도 마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네요. 오늘도 어느덧 마감 시간까지 약 40분 정도 남아 있는 상황. 자, 시장은 후반으로 가면서 점점 더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건강한 조정인 건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되는지 끝까지 마감 상황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공투자 오후 증시 오늘은요 승부주 타이밍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조정 시장도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지요. 자, 승부 볼 수 있는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박우신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승부주 어떤 종목입니까? 예,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 나노신소재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회사는 나노파우더 소재 전문 업체로 현재 시장에 알려져 있고요. 이 회사의 매출 구조는 언뜻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현재로서는 기존에 이제 TCO 타겟이라는 분야하고요. 그리고 CMP 슬러리라는 분야, 이 분야에서 대부분 한 80% 이상의 매출이 현재 발생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이 TCO 타겟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시장에 적용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MP 슬러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시장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두 기존의 주도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사업 분야들 모두 현재 구조적인 성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디스플레이 산업이나 내지는 이제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고도화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구조적인 성장세가 동사의 실적에 양호한 그런 성장을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기존 사업보다는 향후에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탄소 나노튜브,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들어가는 CNT 도전제 같은 경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이 CNT 도전제 시장에 신규로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신규로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CNT 슬러리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2차 전지 도전제로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따른 동사의 수혜가 장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이러한 양극재나 음극재의 도전제로 카본 블랙이 쓰여왔는데, 이러한 탄소 나노
나노튜브 그런 소재 같은 경우는 현재 LG화학 측에서 밝힌 바로는 구조적으로 시장 내에서 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감안한다면 동사의 주가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여러모로 좀 존재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최근 들어서 주가는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21,000원대 부근부터 18,000원대, 오늘 같은 경우 이제 18,000원대도 살짝 붕괴가 되는 모습인데 일단 현재 주가 17,800원대입니다. 현재 주가에서 접근이 가능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눌림을 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목표 주가로는 작년 여름 정도였죠. 도달했던 한 25,000원대 정도로 목표 주가를 잡고 중기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6,000원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승부주 나노 신소재였습니다. 최근에 조정을 받은 이 시기가 매수 시기로도 적합해 보인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두 번째 승부주 바로 알아볼게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 이지웰페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최근 시장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없었던 종목 그리고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 1위의 선택적 복지 서비스 과점업체입니다. 지금 말 그대로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과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시장 자체가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연평균 20%대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요. 2018년 대비 2019년 올해 같은 경우도 20%에 육박하는 그런 성장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파이가 커지고 있다라는 반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동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내 1위의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해당 산업이 커지는 그러한 산업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충분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자회사로 여러 이제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지웰리스라는 이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 이지웰리스라는 자회사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흑자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내용들에 비해서 주가의 현재 위치를 보시게 된다면 사실은 싸다라는 평가를 내려볼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시가총액 한 1,000억 기준이고요. 올해 예상 달성한 실적에 대비해서 PE 기준 10배 수준입니다. 일단 같은 업을 영위하고 있는 글로벌 업체들의 평균 PE를 보시게 되면 30배에서 60배까지도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단기적으로도 메리트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메리트가 더 돋보이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종목 현재 9,000원대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금일 시장이 폭락하는 와중에서도 굉장히 견조한 모습인데 일단 목표가는 13,000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8,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지웰페어 목표 가격 13,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지웰페어 나노 신소재까지 승부주로 살펴봤고요.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박우신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3335 5장 공략주 이어가 보죠. 네, 이번에는 조금 더 다양한 종목 이야기, 다양한 분들께 의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3335 5장 공략주 오늘은요. IBK 투자증권 스마트금융부 박근영 팀장 전화 연결해보죠.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3335 5장 공략주 세 종목 태형건설과 두 번째는 서울반도체 그리고 셀바이오텍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분께서는 이 세 종목 어떤 의견 주셨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만장일치로 태형건설, 서울반도체, 셀바이오텍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유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형건설입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두 분께 보이고 있고요. 실적 회복 기대감, 실적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주택 부문에 특히나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오늘 이 세 종목 특징이요. 시장 대비해서도 빨간불을 펴고 있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태형건설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윗꼬리를 좀 달고 있긴 합니다만 2.75% 상승 중입니다. 13,000원 기록하고 있고요. 3거래일 연속 상승 중인 태형건설 어떤 전략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태형건설은 2015년 이후에 건축과 개발 사업 중심으로 신규 수주를 확대해 왔고
2016년 분양 물량이 약 8,100세대를 기록하면서 매출 성장에 기반을 들였습니다. 18년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매출 성장률이 한 자릿수로 감소했기 때문에 약간 주춤한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 들어서 분양 계획이 다시 4,300세대로 다시 늘어나고 있고 부대 이전 사업이라든지 김포 개발 사업 등 향후 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2017년 이후에 환경 부분 매출도 중요하게 이익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동사의 환경 사업은 TSK 코퍼레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굉장히 주식시장에도 부각되고 있는 폐기물 매립이라든지 하수 처리를 위한 환경 기초시설 관리 운영, 설계 시공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TSK 코퍼레이션을 중심으로 회사 통합과 M&A 등이 추진되면서 향후에 해외 시장 진출과 국내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폐기물 관련된 주식들 상당히 주가가 좋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도 대형 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생각 들고 작년 실적 기준을 보더라도 PE가 약 4.5배 그리고 PBR도 0.8배 수준이기 때문에 최근 SOG 사업 활성에 따른 수혜 가능성과 분양 계획 올해 증가되는 부분 그리고 보유 토지와 관련한 개발 이슈 그리고 말씀드렸던 환경 사업에서의 긍정적 변화 등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권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태원건설이었습니다. 두 번째 종목 서울반도체도 세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 주고 계시죠? 역시 실적 이야기 많이 보입니다.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다라는 의견, 실적 전망이 양호하다라는 의견, 역시 하반기 실적 가시성이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실적이 어느 정도나 좋길래 좋다고 예상이 되길래 이렇게 주신 건지 의견 좀 들어보겠고요. 먼저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자, 낙폭이 컸던 날이 있었습니다. 4월 초에 19,000원까지 내려갔던 날이 있었는데요. 현재 1.24% 오늘 상승하면서 2만 원대 초반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갈까요? 어떤 전략 필요합니까? 네, 1분기 관련된 실적은 시장 컨센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유는 베트남으로 생산 설비 이전이 1분기에 진행이 되면서 가동률이 일부 하락했고 관련 비용 발생이 일회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20년 말까지 전체 캐파 중에 60%를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현재 베트남으로 15에서 20% 수준의 캐파가 이미 옮겨갔고 2분기부터 가동률 및 수율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상반기 생산 설비 이전에 따른 비용 발생 그리고 하반기 이전 후에 수익성 개선 효과가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지난 2018년 4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에 따른 역기조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생산 비중 확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약 1,000억대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익 부분에서 최대치를 경신하는 부분에 대한 추정치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19년 상반기 실적 하향은 업황의 부진보다는 생산 설비 이전에 따른 비정상적인 이유 때문으로 볼 수 있겠고요. 2019년 하반기 베트남 생산 비중 확대에 따른 전년 대비 수익성 개선이 확인된다면 2020년 이후로도 수익성이 개선될 여력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다소 컨센을 하회하는 부분이 이미 반영됐다고 본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모아갈 수 있는 충분한 가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서울 반도체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 들어봤고요. 자, 셀바이오텍으로 마지막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저평가 개선 기대감, 단기 반등 구간에 진입해 있다. 그리고 박근영 팀장님은 대장암 치료제 가치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주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3%대 견조한 상승을 오늘 보여주면서 장 초반에 비해서도 약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견조한 상승 보여주고 있거든요. 32,000원대 와 있습니다. 셀바이오텍 어떤 전략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셀바이오텍은 이제 시장에서 국내 매출의 50% 비중을 차지하는 듀오락이라는 그 상품이 채널 확장으로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경쟁사인 일동제약이나 비피도, 종군당 건강 등은 저가 제품, 즉 10,000원에서 20,000원대 제품을 말씀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듀오락 같은 경우는 듀오락 골드가 약 6만 원 정도의 가격이 시장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쟁사를 필두로 해서 저가 제품에 대한 부분에서 대형마트나 온라인에서 시장을 구축 중인데 듀오락의 강점은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약국을 고객사로 둔 점과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내에 1위를 기록하면서 높은 인지도를 보유했다는 점입니다. 원재료와 가공비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높은 매출 총 이익률, 2016년부터 18년까지 평균 36%의 이익률을 보유했습니다. 국내 브랜드 건강기능식품 업체인 콜마 BH와 뉴트리 그리고 HL 사이언스 등이 평균 PER이 18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현재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기준 15배 정도이기 때문에 기존의 건강기능식품 업체보다도 낮게 거래가 되고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동종업체 비피도 같은 경우도 프로바이오틱스와 대장암 치료제를 갖추고 현재 2019년 밸류에이션 PER이 약 36배 정도가 비피도가 받고 있습니다. 아마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대장암 치료제 상반기 저임상 단계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지금 현재 15배 정도 수준이라면 비피도의 36배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릴레이팅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태영건설과 서울반도체, 셀바이오텍까지 의견 들어봤습니다. 세 분의 의견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자세한 내용은 IBK투자증권 스마트금융부 박근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삼성전자의 낙폭이 3%까지 지금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지금 파란불을 켜면서 2%대 하락까지 키우고 있는 상황. 마지막으로 시황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전략으로 이어가 보죠.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일본 증시도 1% 가까이 하락하면서 마감한 가운데 우리 시장도 마감을 앞두고 낙폭을 더 키워갑니다. 양시장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거세게 나오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7,000계약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 지수 1.4% 하락하면서 2,214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93%, 2% 가까이 빠지면서 752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선물 시장은 1.6% 가까이 하락하면서 28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 장중 흐름 따라가 보죠. 단숨에 2,220포인트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랠리를 펼치던 코스피 어제 연고점 터치 후 꺾였고요. 오늘은 크게 빠지는데요. 장중 고점, 저점 이 변동폭은 지금 아래 위로 무려 38포인트입니다. 현재 장중 저점 2,210포인트 부근 지나가고 있고요. 장 초반에 잠깐 상승불 켰다가 현재는 계속해서 약세 흐름 나타나면서 1.4%까지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음봉을 계속 길게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합쳐서 한 3천억 원 정도의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관에서는 연기금과 사모펀드 쪽에서 강하게 팔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 1,531억 원 매도, 외국인 쪽에서는 1,527억 원 팔고요. 개인 쪽에서는 약 3천억 원 가까이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점을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아래 위로 한 15포인트가량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요. 장중 저점 방금 전에 터치를 했고요. 현재 2% 가까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 바이오주들 위주로 밀리더니 현재는 코스닥에서만 1,000종목 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매도하는 가운데 코스닥에서는 금융투자가 많이 팝니다. 외국인도 1,000억 원 넘게 매도하는 모습이었다가 현재는 지금 860억 원 매도세 나타나고 있고요. 네, 정정합니다. 기관이 1,038억 원 팔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860억 원 매도입니다. 그리고 개인 쪽에서는 약 2천억 원 가까이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낙폭 키웁니다. 장중엔 3% 넘게 밀리기도 했고요. 현재는 2.8%가량 하락세 나타납니다. 시장이 빠질 때 IT부터 가장 먼저 빼는 현상 오늘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 4만 5천 원 부근 지나가고요. SK하이닉스도 0.7%, 0.8% 밀리면서 8만 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은 0.8% 하락인데요. 그래도 오늘 자동차, 완성차, 자동차 부품 모두 잘 갑니다. 현대차가 2.6% 강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 보실까요?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낙폭을 키우는 가운데 일단 포스코케미칼이 가장 많이 밀리죠. 6% 하락으로 가장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6.29% 하락, 5만 8천 원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4% 가까이 하락, HLB도 3.18%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가총액 상위주 1위부터 5위 보시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까지 하락하면서 7만 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6만 9천 원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신라젠이 2.6% 하락, 바이로메드도 낙폭 계속 키웁니다. 3.8%까지 밀리면서 25만 6천 원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내일을 시작으로 다음 주에는 1분기 실적 시즌 절정에 달하게 되는데요. 은행주 실적의 스타트를 끊는 기업은 하나금융 지주입니다.
네, 올해 1분기 하나금융지주의 순이익은 전년도기 대비 14%가량 감소한 5,74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순이익 추이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직전 분기인 작년 4분기에 가장 부진했죠. 약 4천억 원을 밑돌면서 전반적인 업황에서도 먹구름이 꼈습니다. 하지만 이번 1분기에는 어느 정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5천억 원대를 회복하면서 지난 3분기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증권사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예상 순이익은 5,200원대부터 5,700억 원대까지 다양했고요. 목표가는 KTB투자증권이 56,000원으로 가장 높게, 그리고 삼성증권이 45,000원으로 가장 낮게 제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과 함께 하나금융지주의 실적 예상치 체크해봤습니다. 낙폭 키우고 있는 양시장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두 분 함께 하도록 하죠.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강남준 고윤기원권, 하우투인베스트 황성수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목요일 시장 하락이 좀 깊어지고 있는데 장 마감 전에 특징적인 업종과 종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고윤기원권님. 네, 아무래도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약세로 지금 마감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좀 선방하고 있는 오늘 자동차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차치하고 외부적인 요인에 인해서 오늘 좀 상승하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중국 영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중국의 GDP가 발표를 했었는데 오히려 1분기 이제 GDP 같은 경우가 대략적으로 예상치가 6.3%였는데요. 오히려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6.4%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과 관련된 그런 이슈가 맞물리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지금 중국 시장에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상해 시장 같은 경우에도 2% 이상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2% 급등하는 속에서의 좀 특징적인 모습이 오늘 우리나라 시장과 마찬가지로 전일 중국 시장에서는 일단 자동차 관련주들이 많이 조금 상승을 했었는데요. 중국의 이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전일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질적으로 그러한 어떤 이슈가 나왔었는데요. 바로 이제 중국과 관련된 어떤 소비 부양 정책이 조금 발표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개괄적인 내용을 일단 살펴보게 된다면은 과거에 이제 4월부터 실시된 부가세 인하가 3% 정도 인하가 됐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크게 투자 심리를 되돌리기에는 좀 어려웠었던 네. 그런 조금 실망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났는데 어제 발표된 내용을 놓고 본다면은 중국은 워낙 인구수가 많고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번호판 제한이 있습니다. 주요 이제 9개 대도시에 대해서 그 번호판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대략적으로 2020년까지 100% 정도 완화하는 그런 정책이 나타났고 그리고 네. 농촌 지역에 대해서는 자동차 구매 보조금과 함께 도시 서비스 차량에 대해서는 전기차로 교체하는 그런 정책까지 맞물리면서 이런 어떤 정부 정책에 따른 그런 영향으로 오늘 좀 자동차 관련주가 좀 상승하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대비 매우 강하고요. 네, 맞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한국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실적 부진의 원인이 아무래도 이제 중국 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중국의 어떤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오늘 조금 상승하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로 놓고 본다면 상하이 모터쇼가 4월 21일부터 그리고 28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네. 세계 3대 모터쇼 중에 하나라고 얼컬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다양한 전기차들이 아마 소개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의 1위 국가면 미국을 제치고 지금 중국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이제 각종 전기차들이 지금 막 선보일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는 것만큼 네.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도 오늘 자동차 관련이라든지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상승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 관련주 오늘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에서 좋은 소식, 투심을 좀 회복시킬 수 있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 살펴봤습니다. 자, 황성수 이사님과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도 있었고 기준금리는 동결이 됐고요. 경제성장 전망치는 소폭 하향이 됐습니다. 관련돼서 이제 기자들과 논의하는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화폐개혁과 관련된 질문도 나왔고요. 관련주들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오늘 시장에서 그 화폐 개혁 관련주들은 그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갔는데요. 네. 자, 오전장에 상당히 큰 강세를 보였는데 오후장 들어서 그 화폐 개혁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는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으로 인해서
지금 하락 반전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한네트나 뭐 로지시스 같은 경우에 약 10%대 지금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큰 섹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화폐 개혁은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화폐 단위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것인데요. 지난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한국은행이 이제 리디노미네이션 그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자, 근데 그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좀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자, 한동안 잠잠하던 이 화폐 개혁이 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그 발언으로 다시 재점화되었고요. 네. 뭐 최근에 그 박승전 그 한국은행 총재도 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화폐 개혁이 지금이 적기라고 하면서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제 건의할 거라고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다음 달에 이제 국회에서 이제 화폐 개혁에 대한 이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자, 뭐 이론에서 상당히 또 관심이 높아졌었습니다. 그래서 뭐 화폐 개혁이 뭐 이제 실시가 되면은 그 화폐 발행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발생하고요. 자, 그리고 뭐 현금 지급기 같은 이런 전산 회계상의 시스템의 변환이 그 필요해집니다. 자, 이로 인해서 뭐 사회적인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뭐 ATM기 관련주를 중심으로 그동안 상당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제 화폐 개혁과 관련해서는 아직 뭐 결정된 게 없고요. 아직은 뭐 논의 단계이고. 저 오늘 그 오후에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그 발언으로 인해서 이 관련주들은 좀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감안해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뭐 경기 현실을 고려한다면 지금은 화폐 개혁보다는 뭐 우리 경제 활력이나 성장성 제고를 위해서 좀 더 집중할 때인 것 같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이야기였고요.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낙폭이 좀 커지는데요. 네,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포화를 맞으면서 오늘 거의 뭐 3% 가까이 좀 오늘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이슈를 놓고 본다면 단기적인 이슈였죠. 갤럭시 폴드에 뭐 결함이 발견됐다, 불량이 발견됐다라는 일부 언론 보도 인해서 이렇게 하락했다라고 좀 추론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관련 내용을 일단 살펴보게 된다면 미국의 그 유튜버라든지 그리고 이제 관련 언론지의 그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화면에 있던 보호막 필름을 일부러 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비디오 촬영을 위해서 뒤에 어떤 점토를 붙였는데 그게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조금 이물질이 나왔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은 뭐 시제품으로 제출한 그런 부분이고 물론 삼성전자 측에서는 이거는 뭐 좀 과장됐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그런 일은 없다라고 일단은 시장에서는 좀 진화가 나타난 그런 모습이지만 일단은 예정대로 26일 날 공식적인 출시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노이즈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예정대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과 함께 시제품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가 왜 하락을 하느냐를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외부적인 요인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지금 좀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국인이 1,500억 넘게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었지만은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EU와 관련된 지금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EU에 대해서도 관세와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EU에서 지금 보잉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200억 달러 규모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으로 전일 다우 시장도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의 밸류에이션 12개월 이제 포워드 PER로 놓고 본다면 10배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그동안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기대치가 지금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10배 수준이 2020포인트 정도 수준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코스피가 어느 정도 2250선까지 꾸준하게 10여 거래일 넘게 연속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밸류에이션 부담감도 없잖아 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그 상승 속에서 또 IT 쪽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많이 몰리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상승에 따른 어떤 차익 실현성 매물이 오늘 좀 출회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단순히 차익 실현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 추세적인 하락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직은 추세는 논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조정이기 때문에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일단 잠정 실적은 뭐 아시다시피 뭐 시장에 좀 미리 좀 고지를 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었고요. 이제 확정 실적은 4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의 어떤
일정이 언제쯤 반등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좀 의구심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오히려 반도체 가격은 2분기까지도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가격이 하락은 하지만 오히려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수요가 늘 수 있다라는 좀 이런 기대감도 지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삼성전자의 하락세 오늘 좀 특히나 좀 강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시고 좀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3%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대 후반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역시나 동반 하락하고 있지만 하락폭 조금은 줄이면서 1%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살펴봤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낙폭도 만만치 않은데요. 예, 네. 맞습니다. 오늘 뭐 낙폭은 큰데요. 그래도 뭐 건강기능식품 관련주들의 흐름은 괜찮았습니다. 네. 특히 뭐 HL 사이언스나 뭐 뉴트리, 셀바이오텍 같은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시장 대비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는데요. 최근에 뭐 정부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 규제 완화를 좀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글로벌 뭐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연평균 7%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는 좀 세계 4위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그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그 의약품과 뭐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이번엔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선 그 대형 마트나 그 백화점 등에서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그 판매할 때 그 각종 이 신고 의무가 그동안 있었는데요. 이제 신고 의무를 그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지 그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판매할 수 있었는데요. 네. 근데 정부에서는 이런 규제가 이 건강기능식품의 그 자유로운 판매를 가로막는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건강기능식품법을 이제 개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 규제도 앞으로 대폭 개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기능성을 홍보하기 위한 이 광고 문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거라고 하는데요. 자, 광고에 그 활용할 수 있는 그 객관적 자료의 허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건강기능식품법에 근거한 이 심사부서의 검사 결과만 광고에 그 허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다른 법령에 근거한 시험기관과 이 업종별 그 분야별 전문 시험기관의 그 검사 결과도 광고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국내 건강식품 시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4조 3천억 원으로 연평균 한 8%씩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국민 소득이 계속 이제 증가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은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서고 있고 이로 인해서 건강기능식품의 그 구매 경험률도 2016년에 63%에서 2018년에 74%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뭐 고소득 가구일수록 건강기능식품의 구매 경험률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국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번에 뭐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인해서 뭐 관련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업종은 약한 상황에서 건강기능식품 관련주는 규제 완화 추진 소식에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요. 관련된 내용 살펴봤고요. 한 부분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육 관련주가 오늘 또 뛰는 종목들 보여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시장이 조금 이렇게 조금 어려워졌다라고 해야 될까요? 어려워진 상황에서 약간 조금 틈새 종목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양돈 업체들 최근에 이제 돼지고기 가격이 지금 연일 조금 급등세를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CME 거래소 돈육 선물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돈육 선물 돈육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 상황인데요. 일단은 왜 올라가느냐를 놓고 보면 뭐 아실 분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이제 중국과 이제 몽골 등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지난해부터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더욱더 잡히는 게 이제 완화가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감 때문에 지금 돼지고기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돼지고기의 어떤 최대 생산국이자 그리고 최대 소비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 내에서 최대 2억 마리 정도 지금 폐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당연히 이제 돼지고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의 3월에 그 돼지고기 가격을 놓고 본다면 1kg 대비해서 이제 전월 대비해서 이제 6% 정도 지금 상승했다라고 지금 전해지는 것만큼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이러한 돼지의 어떤 폐사가 되면서 가격이 조금 오르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 이제 맞붙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확산에 대해서 농협 차원에서는 일단 뭐 방역을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그 돼지 열병 관련해서는 지금 아시아 4개국에서 지금 뭐 335건의 발생이 지금 보고되는 등 점차적으로 좀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를 어느 정도 조금 잠재우고자 좀 빠른 지금 방화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돼지고기 사태가 좀 얼마나 심각하냐면 그동안 중국이 미국산 돼지고기를 수입할 때 관세가 12%였거든요. 근데 무역 분쟁 관련돼서 관세가 62%까지 껑충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미국산 돼지고기를 수입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중국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중국과 관련된 이런 영향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돼지고기 가격이 하반기에는 70% 가까이 좀 급등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 때문에 뭐 금일 같은 경우에는 뭐 선진, 파스코 그리고 우리손 ENG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 대비해서 최대 70%라는 네,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영향 때문에 지금 돼지고기과 가격과 이제 조금 반사이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반사이익과 관련해서 지금 육개 가격 또한 어느 정도 좀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에서 뭐 오늘 많이 커도 상한가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일단은 육개 가격과 양동 가격 자체는 조금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돼지고기 가격과 관련돼서는 뭐 팜스코, 팜스토리, 이지바이오가 오늘 좀 움직이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이라면 육개와 관련돼서 지금 장 후반 말씀해 주셔서 마니커가 29%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황성수 이사님 어떤 부분 볼까요? 예, 오늘 그 미세먼지 관련주 중에서도 그 환경 플린트 관련주인 그 KC코트렐과 자연과 환경이 시장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미세먼지 관련주들은 지난 3월에 이제 고점을 보인 이후에 4월 들어서 대체로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그 여수 산단 지역 기업들이 이제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그 먼지나 황산화물 등의 그 배출량을 조작한 게 이제 적발되면서 자, 미세먼지 관련주 내에서도 이 환경 플린트 업체들을 위주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먼저 캐시코트렐은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오늘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캐시코트렐은 대기 오염 방지 환경 플린트를 그 제작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지난해 그 포스코로부터 그 질소 산화물 제거 설비의 신설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배기가스 저감 장치 그 설비 공사를 수주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대제철의 그 청정 설비도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환경 플랜트 업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자연환경은 그 환경 플랜트와 환경 보건 사업을 그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자, 미세먼지 절감 위한 노력이 장 종료 본격화될 5분 것으로 전입니다. 예상되면서 환경 설비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오전장에는 강세를 보였지만 오후장에는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 나노 같은 경우에 자, 대기 오염 물질 중에 그 질소 산화물을 제거하는 탈질 촉매 그 필터 시장에 국내 시장 점유율 그 1위 업체입니다. 나노는 오늘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나노 같은 경우에도 공장 배출가스에 대한 이 규제 강화가 앞으로 좀 예상되면서 수혜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는 그 미세먼지의 그 원인 물질 배출과 관련된 규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그 미세먼지를 뭐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네. 자, 이로 인해서 뭐 대기 오염 방지 시설에 대한 투자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환경 플랜트 업체 같은 관련주들의 수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목요일 시장 여기까지 듣겠고 동시효과 상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대 동반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장 후반으로 들으면서 약간씩은 낙폭을 축소한 상황. 코스피는 1.38%, 코스닥은 1.66% 하락하고 있습니다. 선물도 1.65% 하락 기록하고 있고요. 각각 2210선, 코스닥은 750선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뭐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 현대차, 그룹만이 좀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뭐 시가총액 20위권 내 종목군 중에 상승하는 종목이 이제 현대차와 이제 현대모비스, 이제 현대그룹주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만 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장이 종료되면 될수록 외국인들은 일단은 지속적으로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지금 현재 1,700억 정도 한국 시장에서 지금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이 어느 정도 다시 조금씩 매수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겠지만은 일단은 조금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나타날 정도로 일단은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일 종료 상승하는 3분 종목이 전입니다. 이제 155종목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이 거의 700종목에 육박할 정도로 네. 굉장히 조금 코스피 시장은 좀 약세를 띠고 있다는 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종별 등락을 보면 지금 운송 장비 쪽만 빨간불을 유일하게 지금 화면에서 켜내고 있는데 역시나 자동차가 네, 힘을 맞습니다. 내주고 있죠. 운송 말씀해 네. 주신 대로 운송 장비와 운소 창고 쪽만 좀 상승세를 네.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전기전자와 건설업종이 무려 2% 이상, 업종 지수로 2% 이상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으로 좀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항공주와 관련된 그런 이슈까지도 좀 맞물리면서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조금 고민을 해볼 만한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수급적으로는 일단은 지속적인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외국인은 오늘 오르는 업종군이죠. 운수 장비와 그리고 운수 창고 그리고 철강 금속 업종을 좀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던 LG화학과 한화케미칼 전날이었죠. 어제 미세먼지 배출 조작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 흐름은 어떻습니까? 좀 짚어봐 주실까요? 네, 금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좀 종목이 하락을 함에도 네. 불구하고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LG화학이라든지 일부 업종군들을 놓고 본다면 큰 하락은 일단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그런 네.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리고 앞으로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 부분도 일단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상황 살펴봤습니다. 코스닥은 낙폭이 좀 더 큰 상황 1.66%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낙폭을 막판으로 가면서 조금은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어떤 부분 볼까요? 예,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 매도로 인해서 오후장 들어서도 상당히 낙폭을 키웠다가 지금 장 막판을 앞두고 다시 좀 반등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자, 오늘 외국인 기관은 음식료, 담배 섹터에서는 그래도 동반 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업종에서는 대체로 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외국인은 운송 장비 부품 쪽에는 그래도 순 매수를 하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업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음식료, 담배 섹터가 그래도 코스닥에서는 가장 상승세가 컸는데요. 오늘 보면 특히 이 돼지 열병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지바이오가 8.9%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손 FNG나 하림 이런 돈육 관련주나 그리고 돼지고기를 대체하는 네. 이 닭고기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나머지 업종은 오늘 대체로 지금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자, 오늘 컴퓨터 서비스 업종에 네. S넷이나 큐로컴, IT젠 같은 종목들이 그래도 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금융 섹터에도 오늘 상승한 종목들이 좀 보였는데요. 네. 자, 유비커스 홀딩스나 정다운, 네오셈 같은 경우에 오늘 시장 대비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도 일제히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 정규장이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종료됐습니다. 1위부터 20위까지 중에서 18종목이 지금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 대부분이 지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양시장이 1%대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연속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 첫 번째 날인데요. 1.38%, 1.66% 하락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물도 1.65% 파란불 켜고 있는 목요일 시장 종가 확인하고 오죠. 네, 목요일장 아시아 증시 투심이 좋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장 하락 종목 개수가 훨씬 더 많았고요. 장중 저점을 낮췄던 양시장입니다. 업종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대다수가 하락했습니다. 일단 코스닥 음식료 담배 업종 6개 관련 종목 강세 속에 그나마 1% 상승분 지켜냈고요. 코스피 운수장비, 운수창고도 동반 강세 속에 소폭이지만 오름폭 유지해주면서 마쳤습니다. 다만 대부분 모두 파란불을 켰습니다. 미국 헬스케어 개혁안 우려 속에 우리 시장 제약 바이오 쪽도 많이 빠졌고요. 어제 올랐던 코스닥 반도체도 전반적으로 하락폭 이어갔습니다. 큰 IT 투톱도 함께 약세 흐름 이어졌고요. 어제 올랐던 통신 장비도 함께 약세 기록하면서 깊게는 4%대까지 업종 지수가 밀려났던 하루입니다. 바로 시총 상위주로 넘어가 보시죠.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 결함 논란 속에 주가가 장중에 조정을 더 깊게 받았는데요. SK하이닉스도 함께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1.25% 밀렸고요. 삼성전자는 3% 넘는 하락폭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셀트리온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의약품 쪽도 함께 조정폭이 이어졌습니다. 셀트리온 2%, 삼성 바이오도 2.4% 동반 하락했고요. 그나마 시장 대비 견조했던 건 현대차 3인방입니다. 현대차 2%, 현대모비스도 1% 강세 지켜냈고요. 기아차까지도 소폭이지만 0.5% 동반 강세장 3거래일 연속으로 함께 이어졌습니다. 코스닥은 파란불이 더 많고 낙폭이 더 깊었습니다. 일단 시장 대비 낙폭이 더 컸던 건 포스코케미칼인데요. 6%나 낙폭 더 키우면서 마감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함께 크게 밀려났고요. 제약 바이오 쪽도 낙폭이 더 많았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 하락했고 제약도 2.9%, 3% 가까이 약세 속에 마감했습니다. 메디톡스 휴젤도 2에서 4% 동반 약세 기록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펄어비스를 비롯한 엔터 콘텐츠 관련한 종목들도 역시 부진했던 하루입니다. 목요일장 양시장 종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브레이크가 걸린 이후 오늘도 그 낙폭이 이어졌습니다. 코스피는 이틀 연속된 약세 속에 1.43% 밀려났습니다. 2210포인트 초반까지 밀려났고요. 2213선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하루 만에 다시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750대 초반까지 밀렸고요. 1.74% 하락하면서 75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의 선물시장 매도 규모가 여전히 큰 편인데요. 현물시장 살펴보면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팔자로 돌아섰습니다. 1,470억 원 넘는 팔자 기록했고요. 기관 역시 동반 매도했습니다. 1,500억 원 넘게 집계가 됐습니다. 코스닥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가 지수를 눌러냈습니다. 외국인이 730억 원, 기관이 조금 더 많은 1,100억 원대 매도 기록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장 마감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어제로서 연속적인 기록 행진은 끝이 났었습니다만 그래도 하락폭이 크지 않았었고요. 코스피가 오르면 코스닥이 좀 받쳐주고 코스닥이 내려가면 코스피가 받쳐주고 이런 흐름이 좀 시소처럼 반복이 됐었는데 오늘은 동반해서 조정다운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이번 조정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볼 텐데 자, 양시장이 1%대 동반 하락으로 나온 게 굉장히 오랜만이잖아요. 조정이 이때쯤이면 나올 때가 됐는데 했던 타임인데 하필 또 목요일에 이렇게 1%대 동반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외국인들이 일단 동시호가에서 조금 매수가 들어오면서 한 1,400억대로 일단은 좀 오늘 순매도로 조금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피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더 가기 위해서는 조금은 쉬어감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어떤 트리거는 아무래도 이때 미중 무역과 관련된 오히려 이제 앞으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오히려 더 팽배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 그리고 앞서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한국 증시가 약간은 지금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오늘 조금 아시아 증시도 물론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특히나 한국 시장이 조금 하락의 폭이 조금 더 컸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일단 중립적인 의견으로 일단은 저는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대략적으로 지수는 2200선을 조금 하회한 이후에나 저는 조금 매수 관점을 아마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높이시는 그런 전략이 오히려 조금 더 나을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좀 상승을 네네. 하는 동안에 계좌에서 그동안에 좀 손실이 컸던 종목들이 손실이 줄어들었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익 쪽으로 돌아섰다는 한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을 좀 차익 실현이라든지 아니면 손절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네. 저는 조금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의 네. 더 조정의 가능성을 조금 열어두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금을 조금 더 늘리시는 그런 전략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조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조금 안 좋았다라고 조금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육계 가격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육류 관련주들이 조금 상승했다라는 그 부분이 일단은 조금 물음표를 갖게 될 만한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무슨 물론 말씀이세요? 물음표라는 건? 아무래도 시장이 좋지가 않을 경우에는 네. 뭐 우선주가 급등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징조를 보였던 네. 게 이제 항공 관련주들의 우선주들이 연일 급등이 나왔었던 그런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자금 쏠림 현상 때문에 좀 오늘 일부 좀 과한 상승을 한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단기적으로 매매가 들어가게 된다면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자동차 쪽으로의 매수는 가능하겠지만 일단 현 시점에서는 뭐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맞지 않나 이렇게 조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기록적인 연속 상승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일매일 상승폭이 그렇게 큰 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야금야금 계속적으로 그냥 빨간불을 켜내면서 우상향을 했다라는 거에 기록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하락할 땐 이렇게 좀 낙폭이 크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글쎄요 물음표를 가지실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시장은 그동안 그 연속 상승에 대한 그 피로감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좀 조정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상승 출발했지만 뭐 계속 낙폭을 키우면서 하락했는데요. 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그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또 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미 연방 그 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국가 안보를 위협으로 차이나 모바일의 그 미국 진출을 거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자, 이로 인해서 미중 무역 협상의 난항을 야기시켰고요. 자, 그리고 EU가 미국 정부의 그 보잉에 대한 이 보조금 지급으로 피해를 입었다면서 200억 달러에 달하는 그 보복 관세 부과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네. 자, 이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미국과 EU 간의 그 무역 분쟁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자, 여기다가 또 이제 북한의 전술 무기 시험 소식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네, 한국은행이 성장률 하향 조정을 그 언급한 이후에 자,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그 매도로 전환했는데요. 네. 자, 수급적인 부담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뭐 그저께까지 약 13거래일 동안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뭐 상승폭은 한 5.5%에 그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현재 뭐 단기 고점의 기술적인 뭐 저항선에 머물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4월 들어서 외국인의 이제 순매수세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5월달 되면 이제 중국 A주 그 MSCI 그 편입 비중 확대 이슈로 인해서 외국인의 수급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 이로 인해서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에 우리 증시는 박스권의 흐름이 지금 예상됩니다. 자, 그래서 뭐 최근의 시장은 뭐 빠른 순환매로 좀 종목별 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뭐 좀 조정을 보였는데요. 앞으로 계속 이런 종목별 장세가 이어진다면은 그래도 뭐 좀 이제 가격 부담 좀 낮아졌고 그래도 이제 펀더멘털은 탄탄한 종목 위주로 좀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1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실적 개선주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이 뭐 연속적인 상승을 보일 때도 그리고 이렇게 1%대 동반 하락을 보일 때도 많은 전문가들께 이제 시장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면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의견은 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연구원님. 네, 저는 뭐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좀 현금을 챙기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일단 한국은행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에서 본다면 이제 수출과 그리고 투자 부진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올해 경제 성장률을 2.6에서 2.5%로 0.1%포인트를 좀 하향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주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실적입니다. 근데 실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는 중간재 수출이 많은 결국 수출 국가거든요. 이러한 수출과 투자 부진 자체가 조금 나타나게 된다면 결국에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 주당 순이익 EPS 자체가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감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의 어떤 자체적인 성장 동력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직도 물론 뭐 삼성전자의 어떤 메모리 관련된 그런 이슈가 어느 정도 하반기에는 좀 수요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유지는 할 수 있겠지만은 현재 글로벌 어떤 펀드 플로우를 놓고 본다면 일단 선진국에서의 어떤 매도 오히려 매수보다는 오히려 지금 유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로우만 놓고 본다면 일단은 신흥국 쪽으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올 초에 있었던 우리 한국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집중적인